저는 권민정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3살 버릇 여든까지라는 속담이 있죠. 저는 여든이 아니고 100살까지도 살 수 있기를 그런 희망하는 이야기를 시작할까 합니다. 어떤 버릇을 100살까지 가지고 가면 좋을까요? 저는 어머님, 아버님이 평소에 굉장히 검소하셔서 저랑 제 동생한테도 그렇게 그대로 습관을 물려주셨는데요. 어떤 물건이 필요하거나 고장났을 때는 굳이 따로 새 것을 구매하지 않으시고 물려받거나 고장난 가전제품을 다시 고쳐서 사용하시고요. 저랑 제 동생이 키가 좀 큰 편이라 좀 쑥쑥 자라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헌옷을 물려받아서 빨고 꿰매서 그대로 물려주셨어요. 아마 제 생각에는 저희 집이 어렸을 때 새 것이라고는 먹는 음식 빼고는 아마 없지 않았나 싶은데요. 그 자연스러운 습관을 저랑 제 동생이 물려받은 것처럼 저희 아이들도 그대로 물려주면 어떨까 해서 저희 아이들은 그렇게 자라왔는데요. 그러면 3살 버릇 여든까지, 아니 3살 버릇 100살까지의 이야기를 저희 아이들이 어떤 버릇을 갖고 있는지 잠깐 이야기를 해볼게요. 아이들이 아침에 제일 먼저 일어나서 화장실에 가는데요. 아이들이 화장실에 불 켜지 않고 그대로 들어가고요. 볼일을 다 본 후에는 이렇게 사진에 보이시는 것처럼 화장실 바닥에 있는 물을 그대로 붓고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 불을 켜지 않고 그대로 데리고 들어가서 볼일을 다 본 후에 다시 바닥에 있는 물을 버리고 나왔던 습관 그대로 지금 아이들이 그렇게 화장실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아이들이 화장실에서 사용하는 그 물이 과연 무엇일까요? 제가 머리를 감을 때나 손빨래를 할 때 맨 처음에 나오는 비눗물은 변기에 그대로 붓거나 화장실 바닥에 부어서 청소하기 쉽도록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에 깨끗한 물은 모아두었다가 저희 아이들이 변기물을 사용하지 않고 하나씩 버리고 있습니다. 요즘 같은 방학 때나 아이들이 쉬는 날은 그 물이 좀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세탁기에서 나오는 물도 모아두었다가 화장실 벽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화장실을 다 사용한 후에 씻고 나서 저희 식구들이 밥을 먹을 시간인데요. 저희 가족은 4명이기 때문에 제가 딱 4인분의 밥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남은 밥을 퍼서 보관을 해두었다가 다시 데워서 먹으면 전기도 한 번 더 쓰고 조금 번거롭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대로 아침에 먹을 밥만 딱 하고요. 남은 시간에 밥솥이 보온을 하고 있지 않게 코드를 뽑아놓은 후에 다시 저녁 때 밥을 새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루 종일 밥솥이 보온을 하고 있을 필요가 없죠. 아이들도 자기들이 먹을 만큼의 밥을 해주기 때문에 남기지 않고 다 먹게 되더라고요. 아이들이 밥을 먹고 난 후에 물을 마시는데요. 솔직히 정수기 물이 별로 맛이 없다고 그래서 저는 결명자나 보리차나 옥수수를 사다가 골고루 끓여 먹고 있는데요. 처음에 팔팔 끓이고 만 물이 뜨거우니까 그대로 보온컵이나 보온병에 하나씩 담아두었다가 제가 낮에 차를 마시고 싶거나 따뜻한 물이 필요할 때 따로 물을 끓이지 않고 하나씩 먹고 있습니다. 물론 아이들은 찬물을 좋아하니까 그대로 식혀서 냉장고에 두고 꺼내서 먹고 있죠. 커피를 살 때나 대량으로 차를 구매할 때 받았던 컵들이 하나씩 둘씩 모여서 꽤 많아졌죠. 저희는 또 외출할 때도 나가서 종이컵을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날 하얀색이라든지 핑크색 원하는 대로 컵을 가지고 나가서도 역시 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집에 제일 먼저 달려오면 어디로 갈까요? 아이들은 들어오자마자 가방을 내려놓고 일단 냉장고 문을 열게 되는데요. 냉장고 문을 연 후에 자기들이 필요한 것을 찾다가 못 찾으면 엄마 아이스크림 어딨지? 얼음은 어디 있어? 라고 찾더라고요. 제가 천천히 다 설명을 잘 해주고 혹시 밖에 있을 때 전화상으로 아이들한테 3번째 칸에 있어. 왼쪽에 냉동실 문을 열면 되잖아 하고 알려줘도 아이들이 쉽게 못 찾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메모판을 준비해서 냉장고 앞에 붙어두었습니다. 제가 준비한 간식이나 아이들이 먹을 거리를 써놓고요. 그럼 아이들이 필요한 음식을 찾아서 먹고 다 먹은 후에 쓱쓱 지우고 가끔씩은 맨 아래 칸에 자기들이 먹고 싶은 간식이나 음식을 써놓기도 하더라고요. 단순히 냉장고 문을 오래 열고 있는 습관을 고치려고 했는데 자기가 먹고 싶은 것을 스스로 양을 알아서 꺼내서 먹었기 때문에 음식물도 남지 않고요.
빈 그릇을 스스로 정리하고 과자 봉지나 페트병 뚜껑 같은 것을 스스로 재활용하는 습관까지 생겼어요. 저는 솔직히 일석이조, 일석삼조의 역할을 톡톡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가전제품이 무엇일까요? 어떤 집은 컴퓨터, 텔레비전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희 집은 텔레비전을 아이들이 켜기 전에 어떤 프로를 몇 시까지 보겠다 하고 약속을 하고요. 컴퓨터도 게임을 할 것인지 아니면 검색을 할 것인지 엄마한테 아빠한테 허락을 받은 후에 정해진 시간을 이용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가전제품은 아무래도 아이들이 쓰는 것이 핸드폰인 것 같은데요. 그럼 아이들이 핸드폰을 하루 종일 만지기 때문에 배터리가 다 됐다고, 배터리가 다 됐다고 알림음이 울리는데요. 15%부터 알림음이 울리기 시작하면 아이들은 지금 하고 있던 게임이 저장을 못하거나 아니면 친구들이랑 메시지를 주고받아야 되는데 중간에 멈춘다고 핸드폰 충전기를 찾아서 난리를 치더라고요.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왜 15%부터 핸드폰이 알림음이 울릴까 하고 생각을 해봤더니 이건 어디까지나 제 생각인데요. 밖에 나갔을 때 충전기를 갖고 있는 사람도 적고요. 충전기가 있어도 충전을 할 곳이 마땅하지 않으니까 자, 여러분 빨리 집에 돌아가서 충전기를 찾으시고 그 다음에 핸드폰을 충전하세요. 자, 이제부터 시간을 15%부터 드리겠습니다 라고 정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15%부터 알림음이 울리지 않았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핸드폰 충전을 15%에서 하지 말고 조금 더 사용을 해보면 어떨까, 아이들과 같이 그대로 충전을 하지 않고 사용을 해보았어요. 중간중간에 알림음이 다시 또 여러 번 울리고 화면이 점점 어두워지긴 하지만 조금 더 쓸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집은 15에서 10을 뺀 5%까지는 조금 더 사용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잘 때는 주인 하루 종일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였던 핸드폰인데 핸드폰도 좀 쉬게 해주자라고 이야기를 해서 아이들도 자고 핸드폰도 재우자 하고 끄고 있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 자는 동안에 전자파가 조금 안심이 되더라고요. 저희 가족이 목욕을 할 때는 넷이 똘똘 뭉쳐야 되는데요. 아빠가 먼저 들어가서 차가운 물로 몸에 물을 끼얹고요. 그 다음에 비누칠을 하는 동안 제가 온수 버튼을 누르면 아빠가 비누칠 하는 동안 데워진 물로 샤워를 빨리 해서 나오면 아이들 둘이 동시에 같이 욕실에 들어가게 됩니다. 아빠가 이미 욕실 온도를 따뜻하게 데펴두었고요. 그리고 온수도 이미 충분히 데워진 상태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감기 걱정 없이 온수 걱정 없이 빨리 샤워를 끝내고 나올 수가 있는데요. 한 명은 비누칠하는 동안에 한 명은 물을 끼얹고 둘이 같이 샤워를 하고 나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남아서 온수 버튼을 끄고 이미 데워진 물로 마지막으로 샤워를 하고 나오죠. 아마 다른 집 한두 명분의 샤워 시간으로 저희는 가족 4명이서 빨리 그 시간에 샤워를 다 하고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겨울에 보일러를 틀 때 예약 온도를 설정을 하는데요. 예약 시간을 설정할 때는 잠들었을 때나 아니면 외출해서 돌아올 때뿐인 것 같아요. 저희 집은 이미 보일러를 틀기 전에도 예약 시간을 먼저 설정해서 사용을 하는데요. 물론 저희 집도 보일러를 틀기 전에 아이들이 애기들이 썼던 이불을 버리지 않고 방바닥이나 침대, 마루에 깔아놓고요. 그리고 나서 어른인 저는 내복을 입지만 아이들이 사춘기다 보니까 내복을 입는 것을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속옷 비슷한 느낌도 나고요. 밖에서 누가 왔을 때 좀 창피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면으로 된 긴 팔과 긴 바지를 입힌 후에 그 다음에 보일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여름에도 우리가 선풍기를 잠잘 때만 예약 시간을 정하지 말고요. 사용하기 전에도 예약 시간을 설정을 해서 사용을 하면 하루 종일 선풍기가 돌아가고 있는 것을 막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선풍기를 사용하기 전에도 찬물로 우선 몸을 끼얹거나 아니면 발을 잠깐 찬물에 5분 정도 잠가 두었다가 선풍기를 켜면 훨씬 더 시원하고 열기도 식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식구가 모두 잠든 시간에 사용하지 않는 전기 2군데는 어디일까요? 바로 신발장 앞에 센서 등과 현관문 밖에 센서 등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이들이나 제가 밖에 나갈 때 신발장에서 신발을 갈아 신을 때 불이 켜지잖아요. 저희는
센서 등을 이용하지 않고 신발을 갈아 신을 때 현관문을 열고요. 그러면 저절로 환기도 되고 밖에 어느 정도의 빛이 들어오기 때문에 충분히 신발을 찾아서 신을 수가 있더라고요. 밖에서 돌아올 때도 저희는 열쇠고리 하나 4명 모두 작은 손전등을 달아 놓았는데요. 손전등으로 바닥도 비추고요. 열쇠 구멍도 충분히 비출 수 있을 만큼 환하잖아요. 열쇠로 따고 들어오면 현관문 위에 센서 등이 굳이 필요가 없더라고요. 만약에 그대로 사용할 경우에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밤에 화장실을 갈 때 조금 멀리 떨어져 있어도 신발장 등이 켜질 때가 있고요. 그리고 고양이가 지나갈 때도 현관문 밖에 센서 등이 불이 켜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센서 등 2군데를 빼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모두 잠든 시간에 저희 집에서 돌아가는 가전제품은 딱 하나, 냉장고뿐이겠죠?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린 이야기로 작은 습관으로 아이들에게도 에너지를 아껴보자, 지구가 점점 아파하고 있대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아이들이 어려워할 수도 있고요. 조금 혼란스럽고 갑자기 받아들이기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요. 저는 아이들 손을 잡고 마을 문고나 도서관에 가보시면 어떨까 권하고 싶은데요. 엄마가 책을 읽어줘야 하는 어린아이나 초등학생용을 위한 그림책을 보시면 굉장히 많이 재밌고요. 유익한 내용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고학년이나 중고등학생들은 엄마나 아빠가 추천을 해주셔도 좋고요. 아이들이 직접 골라서 읽으면 조금 더 훨씬 이제부터 왜 아끼고 절약해야 하는지, 지구를 조금 더 사랑해야 하는 마음이 왜 필요한지 아이들이 알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린 100살까지 가지고 갈 습관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아끼고 절약하는 습관이었는데요. 3살 때부터 시작한 습관이 80, 90, 100살까지 가지고 가기가 생각보다 어렵지 않을 것 같겠죠? 저희 아이들이 3살보다 사실은 더 어렸을 때부터 시작한 작은 습관들이 하나씩 둘씩 모아져서 지금 에너지를 절약하고 전기를 절약하는 습관으로 길러졌는데요. 조금은 작고 불편했던 습관들이 저절로 절약하는 습관으로 지금까지 쭉 이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미래의 자기 아이들에게 이 좋은 습관을 물려주길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